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돌아서면 뒷말을 하고 잘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해받기까지 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게 말했는데도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말로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의 앞과 뒤, 그 미세한 온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앞에, 그리고 말 끝에 단 한 줄만 달아도 가장 차가운 사람도, 가장 날카로운 관계도 놀랍도록 따뜻하게 바뀝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말투 하나로 관계가 완전히 변하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희 상담소를 찾아온 여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김정희, 50대 초반이었고, 회사 생활을 하며 여러 후배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딱 할 말만 했고, 해야 할 지적도 정확히 했고요. 그런데도 후배들은 자꾸 저를 피하고, 회의 때면 눈도 안 마주쳐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꺼냈느냐는 겁니다. 말의 앞, 그리고 말의 끝, 그 짧은 구절이 사람 마음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합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해보세요. 바쁘신데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면 저도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다시 상담소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앞말과 뒷말이 이렇게 다르네요. 후배들이 눈을 마주쳐요. 제가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들어주고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말은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말 앞의 여유, 그리고 말 뒤의 온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내 편이 되길 바란다면 말 앞에 이 2마디, 말 끝에 이 2마디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제부터 차근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 앞에 붙이는 단 2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를 하나씩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말 앞에 붙이는 2마디, 그것만 바꿨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회복되는지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2마디는 바로 죄송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2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사람의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그 말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 문장이 아무리 옳고 정확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리고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서 말 앞에 두 마디가 중요한 이유가 시작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내가 지금 예의를 갖추고 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은 상대가 기분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의 완충제를 붙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마디는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지도록 귀를 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회사 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성진, 40대 중반이었고 10명 남짓한 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말도 똑 부러지게 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밥 먹자고 해도 다들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이렇게 답했죠. 회의 중에 그냥 이건 이렇게 처리하세요. 보고는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문서 양식은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말 앞에 이 두 마디만 넣어보세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이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며칠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말했는데 직원들이 다들 웃어요.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놀랍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의 정답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듣습니다.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말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마디를 말 앞에 붙이면 내가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도 그 말이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명령에 반응하지 않지만 부탁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 두 마디의 힘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방 청소 좀 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방 정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자녀의 얼굴에 변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이 말처럼 상대를 도구로 대하지 않고 존중의 주체로 대할 때 말은 관계를 살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두 마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말 앞에 붙이기만 해도 상대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 끝에 어떤 두 마디를 붙여야 마음이 다친 사람조차 다시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앞에서 문을 열고 끝에서 마음을 잡습니다. 말 앞에 죄송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라는 두 마디가 상대의 귀를 열어준다면 말 뒤에 붙이는 두 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두 마디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이 두 말은 작지만 상대가 방어하지 않도록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남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정말 어렵게 승진한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연지. 50대 초반의 과장이었고 늘 무언가 조심스럽고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다들 정색을 해요. 제가 뭐 그렇게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 뒤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마디만 덧붙여 보세요. 말투나 억양보다 그 끝이 가장 큰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내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하죠? 그 사람들 실수한 건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두 마디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커요. 제가 피드백을 주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후배가 웃으며 네 과장님하고 대답하는 거 있죠. 처음 봤어요. 그런 표정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 말의 끝이 사람의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지막에 날카롭게 마무리하면 그 말이 전부 상처처럼 느껴지는 경우, 반대로 다소 쓴소리였지만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왠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말을 곱씹게 됩니다. 이 두 마디는 상대에게 따뜻한 마무리를 선물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무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 내 말이 강요가 아닌 하나의 제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인간 존재의 거울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같다. 이 말처럼 말의 끝은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를 여러분의 말 뒤에 붙여보세요. 상대는 여러분이 단지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앞뒤 말투가 달라졌을 때 실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하는지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 상담소로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침묵이 더 깊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이 윤경호, 60을 막 넘긴 나이였고 아내는 김경자, 50대 후반의 조용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던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서로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싸움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서로에게 말할 때 어떤 말투로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해요. 당신은 맨날 TV만 보고 애들한테 신경도 안 써. 사실이잖아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만 좀 잔소리해. 듣기 싫으니까요. 이 대화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도,
끝도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서로 말을 꺼낼 때 앞에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끝에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꼭 붙여보세요. 딱 한 주만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 매번 속이 상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상담날, 두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도 있었고, 서툰 말투였지만, 무언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오늘은 좀 조용히 쉬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웃더라고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혼자 가기 싫어서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그래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의 앞과 뒤에 조금의 온기를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커다란 변화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고받는 그 말 한마디의 앞과 끝, 그 작은 다정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붙여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이 진심일 때 평생을 기억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말의 앞과 끝부터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네 가지 말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말 한마디는 가족보다 더 빠르게 오해를 낳고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와 책임이라는 민감한 요소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말의 앞과 뒤, 이 네 가지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몇 해 전, 저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던 한 남성의 상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영철, 40대 후반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유 없이 팀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는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면 애들이 다 침묵해요. 표정도 딱딱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성과도 나쁘지 않는데 왜 분위기가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며칠간의 회의 녹취록을 분석했고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말의 시작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죠? 다시 해야겠습니다. 말의 끝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답형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말 앞에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말 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마디를 단 한 문장이라도 붙여보세요. 진짜 바뀝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주일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누가 피드백도 주고 회의 끝나고 웃으며 와서 질문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말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말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네 마디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조이고 신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직장 내에서 오해받고 있다면,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회의 때 어색한 침묵이 계속된다면 말 앞뒤를 바꿔보세요. 혹시라도 죄송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은 구절들이 말의 공격성을 없애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에 신중하라.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사람은 말로 인해 존중받거나 무시당한다. 지금 여러분의 말, 그 말 한 줄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깊은 신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네 마디가 단지 말투가 아닌 내면의 태도이자 인격으로 완성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의 앞 두 마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말의 끝 두 마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지 기술로만 받아들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려면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그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들이 진짜 내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내가 옳아도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자리 잡을 때 말투가 아닌 삶의 태도로 이 말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혜숙, 70대 중반의 여성이며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게에는 늘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옆 가게는 가격도 비슷하고 반찬 종류도 비슷한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혜숙 씨 가게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과 잘 지내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거 했겠어요. 그냥 말할 때, 죄송하지만 오늘 이건 좀 짜게 됐어요. 혹시라도 입맛 안 맞으시면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 네 가지 말을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손님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말끝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 가게를 다시 찾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진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예의 바르게 해도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는 작은 말투에서도 그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결국 이 네 마디는 겸손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이 말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내면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지위가 낮다고, 성격이 까칠하다고 상대를 무시한다면 이 말은 결코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네 마디를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흘러나온 것이다.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말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말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하나하나 가만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관계가 망가지거나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위로받고, 말로 인해 다시 서로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 앞에 붙이는 두 마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말 끝에 붙이는 두 마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첫째, 죄송하지만 이 말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힘입니다. 그 겸손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엽니다. 둘째, 혹시라도 이 말은 강요가 아닌 배려입니다.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자유로운 존중의 문장입니다. 셋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나의 말이 명령이 아닌 따뜻한 제안임을 알려줍니다. 상대는 그 말에서 내 말의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넷째, 고맙습니다. 가장 짧고 가장 강한 마무리입니다. 상대가 들은 말의 끝자락에 감사의 여운이 남을 때 그 말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과 멀어지는 게 두렵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관계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작은 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때 가까웠지만 말 한마디로 멀어진 사람, 오해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난 후 짧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걱정됐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전 속에서 한 구절을 가져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온유한 말은 뼈를 꺾는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 줄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가장 오래 닫힌 문도 서서히 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